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라 사원의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사가 100년 만에 돌아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종이 울린 시간은 분명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산자락 깊숙이 묻힌 강원도 북부의 작은 마을 백호리. 지도에서도 희미하게 지워진 이 마을에는 해가 지면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밤 12시엔 창을 열지 마라 라는 말을 외우듯 배우고 자랐고, 어른들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늘 고개를 돌렸다. 그날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어귀에 묻혀있던 무명비 앞에 흙이 갈라진 밤이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바람도 천둥도 없었다. 그럼에도 땅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쿵! 낡은 소나무 뿌리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 아래 피와 흙이 엉겨 굳어버린 곳에서 한 손이 올라왔다. 손등에는 녹슨 갑옷 조각이 붙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검은 실처럼 말라붙은 혈흔이 남아 있었다. 그 손은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돌아올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흙을 움켜쥐고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땅을 찢어 올렸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한 번도 숨을 쉰 적 없는 패가 그날 밤 다시 공기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부고 소식은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백호리에서 보낸 기억은 여름 방학의 일부뿐이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나의 뿌리가 남아 있었다. 기차는 종착역에서 멈췄고 그 이후로는 하루 2번밖에 오지 않는 군내 버스를 타야 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은 지나치게 가까웠고, 안개는 마치 길을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도로 위에 눌러 앉아 있었다. 거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기사에게 말을 걸자 그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낮췄다. 돌아가는 거면 밤 되기 전에 도착하셔야 할 텐데요. 그 한마디에 더 묻지 못했다. 백호리는 그런 곳이었다. 묻는 순간 이미 선을 넘는 곳.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반쯤 잠겨 있었다. 나무로 세운 낡은 표지판엔 백홀이라는 글자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검은 먹으로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개 짖는 소리도 저녁밥 냄새도 사람의 기척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공간 같았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 산과 맞닿은 곳에 있었다. 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를 따라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 안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생전보다 더 굳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갑옷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있었나? 어릴 적 기억 속엔 분명 없던 물건이었다. 녹이 잔뜩 슬어 있었고 안쪽에는 말라붙은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때 방 안의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잠시 비쳤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표면에는 분명히 투구를 쓴 남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꿈을 꾸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 조선의 깃발이 찢긴 채 땅에 박혀 있었고, 시체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다. 갑옷은 산산이 부서졌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뚜렷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100년을 기다렸다.
그 순간 그의 목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질질 끄는 발걸음. 나는 숨을 죽였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어릴 적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시간엔 돌아온 자가 길을 찾는단다. 숨을 삼킨 채 나는 방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바닥을 긁는 소리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소리는 곧장 내 방 앞에서 멎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고 갈라진 숨소리가 들려왔다. 후후,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너무 오래 썩은 폐가 억지로 공기를 끌어당기는 소리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움직이지 않았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그러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에 그림자가 비쳤다. 투구를 쓴 실루엣. 어깨에는 부서진 갑옷이 매달려 있었고 그 그림자는 고개를 기울인 채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아니군. 그 말과 함께 기척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사람들은 낮에만 움직였다. 모두가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일을 끝내려는 것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와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장례 준비를 도와주던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젯밤 집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 아니요.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방에 있는 물건들, 특히 쇠붙이는 만지지 말아라. 왜요?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그건 돌아온 자의 흔적이니까. 장례식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치러졌다. 무당이 불려왔고 집 마당에는 오색 천과 방울이 걸렸다. 무당은 내 얼굴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피가 이어졌구나.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길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100년 전 이 마을엔 전쟁이 있었지.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도망치지 않고 남은 자들, 싸우다 죽은 자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자 하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그 전사는 죽어서도 길을 찾지 못했어. 장례가 끝난 뒤 나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핏자국이 남은 비단, 부러진 칼자루, 그리고 한 장의 기록이 들어있었다. 조선 후기의 글씨였다. 이 전사를 묻을 수 없었다. 그의 원한이 너무 깊어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후손 중 하나가 반드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손이 떨렸다. 기록의 끝에는 내 성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거울은 다시 나를 배신했다. 내 뒤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에는 그 전사가 서 있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갑옷 사이로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집요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내 차례다. 방 안의 촛불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굳은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발소리는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또 돌았다. 천천히. 마치 이 공간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듯. 그때 방문 밖에서 방울 소리가 울렸다. 짤랑 짤랑 무당의 방울이었다. 지금 문을 열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이 가빴다.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고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무당은 대문 앞에 서서 붉은 부적을 공중에 뿌리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냄새를 맡았어. 핏줄의 냄새를.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그를 깨웠다. 우리는 해가 뜨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마을 사람 몇이 모여들었다. 모두 말없이 무당의 얼굴만 살폈다. 무당은 결국 입을 열었다. 100년 전 이 마을엔 외부에서 도망쳐온 군사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전사였고 부대를 지키기 위해 혼자 남았다. 그러나 마을은 그를 숨겨주지 않았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를 넘긴 자가 있었지. 산으로 끌고 가 무명비 아래에 묻었다. 살아서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그는 죽지 못했다. 그날 낮 나는 무당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무명비는 가까이서 보니 비석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눌러놓기 위한 봉인처럼 보였다. 무당은 땅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직도 숨 쉬고 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너와 그의 피가 이어져 있다. 그의 마지막 밤, 그를 묻으라고 명한 자가 내 조상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약속받았어. 전쟁이 끝나면 이 마을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무당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현상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이 되면 집안의 거울은 모두 다른 얼굴을 비췄고 밥상 위의 그릇엔 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는 갑옷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병이 들기 시작했다.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눈을 뜨면 자신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 무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했다. 제 일을 해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어떻게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그를 마주해야 한다. 제의는 그가 처음 묻힌 날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다. 밤 12시, 무명비 앞. 나는 조상의 이름이 적힌 족보를 들고 서 있었다. 무당은 피로 그린 원 안에 나를 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종이 울렸다. 땅이 갈라졌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완전이었다. 갑옷은 피와 흙으로 굳어 있었고 얼굴은 인간의 형상을 거의 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만은 또렷이 나를 알아보고 있었다. 왜 이제야 왔느냐?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허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펼쳤다. 당신을 버린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래서 네가 왔구나? 그는 웃었다. 백년 묵은 웃음이었다. 땅이 울부짖듯 흔들렸다. 부적이 하나둘 타들어갔다. 무당이 소리쳤다. 지금이다. 이름을 불러라. 그의 진짜 이름을. 하지만 기록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 순간 그가 내게 다가왔다. 내 이름은 네 안에 있다. 그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제의는 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의 손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차가운 감각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갇혀있던 분노와 기억이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 안에서 누군가 함께 숨쉬고 있었다. 느껴지느냐?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내가 본 것들, 버려진 밤, 땅속에서 썩어가던 시간. 무당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둬. 그를 받아들이면 넌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보았다. 100년 전의 그날을, 불타는 마을,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산으로 끌려가는 한 전사. 그를 묶은 이는 다름 아닌 내 조상이었다. 미안하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말했다. 자네를 숨기면 마을이 멸망한다네. 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저 마지막까지 사람을 믿고 있었다. 흙이 덮였고 비명은 없었다. 대신 숨이 막히는 소리만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사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의 형체가 아니라 수많은 그림자가 겹친 존재처럼 보였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나는 돌아오고 싶었을 뿐이다. 무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돌아온다는 건 이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기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의 시선이 마을을 향했다. 이 땅은 나를 묻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00년을 살았다. 바람이 거세졌다. 집들이 삐걱거리며 울었다. 그러니 기억하게 하겠다. 그의 몸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갑옷이 흙으로 돌아가고 피는 땅으로 스며들었다. 대신 그의 기억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 전사를 묻던 밤, 침묵의 선택, 살아남기 위해 저지른 배신. 무당은 방울을 떨어뜨렸다. 이건 저주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건 속죄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무명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전사는 사라졌고 나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의 숨결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백호리는 더 이상 지워진 마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밤에도 불을 켰고 아이들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어른들은 처음으로 대답을 시작했다. 그날 밤 거울 속에 나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하지 않은 동작이었다. 아주 미세하게 낯선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잊히지 않겠지. 나는 거울을 닫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